커맨드를 눌러보면 이렇게 비슷한 메뉴들을 가지거나 비슷한 위치에 있거나 한 가게들을 추천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지성스입니다. 저는 지금 맛집 추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생각한 간단히 기획하고 자료조사 관련해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분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25년 2월 14일쯤에 추천 알고리즘 관련해서 어느 정도 코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게 나도 코딩 강좌도 있고 책도 읽어봐서 관련 코드를 참고해서 만들다 보니까 금요일 하루에 한 3시간 반 정도 썼는데 그 정도 해서 그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동하는 거 확인하고 스트림릿으로 웹으로 옮기는 작업 직전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제 피클이라는 시리얼라이즈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리얼라이즈 라이브러리를 써서 관련 내용을 저장까지, 그러니까 모델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시리얼라이즈한 파일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안심하고 주말에 푹 쉬고 이제 월요일에 새벽에 파일을 열었는데 그 피클로 시리얼라이즈한 파일은 남아있고 코드는 제가 저장을 안 해가지고 날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만들었는데, 이게 다행히 별로 복잡한 코드는 아니어가지고 만드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허탈하다고 해야 되나? 원래 코딩이란 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머신러닝 기반 맛집 추천 서비스, 제가 만든 맛집 추천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고, 공공 데이터 포털에 계속 요청을 보내면 요청 보낼 때마다 10,000번이긴 한데 하다 보면 금방 그 숫자가 다 차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 있는 파일들을 CSV 파일로 다운받아 가지고 하는 코드는 지난 영상에서 GitHub을 통해서 공개해 드렸고요. 그 CSV 파일을 판다스라는 데이터 프레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읽어 드려서 표현한 부분이 요까지입니다. 요까지가 아마 지난 영상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제일 처음 한 거는 메뉴를 기반으로 식당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생각했습니다. 알고리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먼저 이렇게 추출을 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 보면서 불편하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러프하게 가기 위해서 속도가 중요하니까 러프하게 가려고 일단 메뉴를 추출해서, 이 부분이 조금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영어 기반이에요. 이게 스타브월즈에 가서 잉글리시라고 되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영어일 경우에는 접속사라든지 관사라든지 그 단어의 의미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필터링 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너무 후려친 설명이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주석을 이렇게 달았어요. 이게 메뉴 분석하는 데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또 한국어 기반의 메뉴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뒤에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 뒤에 코드를 짤 때는 그 부분을 보완하는 또 패키지를 찾았고요. 그건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기본만 하면 메뉴 위로 가기를 추천하기 위해서 영어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거, 지금 메뉴 컬럼에서 빈값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빈값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빈 문자열로, 원래 null 값이 있으면은 이제 모델을 돌리면 에러가 나더라고요. 빈 문자열로 전환을 하고 그 부분을 학습을 시키면, 그 부분을 찍어보면 이제 394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리고 그 다음에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기 위한 필요한 모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사인 유사도라는 게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저희가 삼각함수 배울 때 코사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밑변하고 빗변하고 밑변가의 각도를 가진 비거든요. 이 단어들을 각 좌표를 찍어 놓고 좌표 간의 각도들을 다 계산해서 이게 비슷한 단어다, 비슷하지 않은 단어다, 이런 걸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가 이 모듈의 역할입니다. 수학적인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 책을 읽어보면 수학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이거를 만들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수학적인 행렬로 표시한 거예요. 이 1이 나고, 그리고 다른 문자들은 나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이렇게 표시해 준 겁니다. 이게 뒤에 가면은
이게 1이고 이게 나겠죠. 내가 1이고 얘는 나랑 0.16번 1653만큼 비슷하고 뒤에는 뭐 0.32만큼 비슷하고 이런 걸 다 수학적인 행렬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찍어보면 394개에 대해서 수학적인 행렬을 다 나하고 비슷한 애들 다 정렬해 준 거죠. 그리고 가게 이름, 내가 선택한 가게랑 비슷한 가게들을 이렇게 추천해 줄 거기 때문에 가게 이름에다가 번호를 매겨 놓은 거고요. 국제밀매 본점일 경우에는 세 번째 인덱스다라는 걸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3번을 찍어보면 이제 국제밀매이 나오죠. 관련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나도코님께서 만들어진 코드를 거의 그대로 참고한 건데요. 나도코님 강의에서는 영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셨는데 저는 이제 맛집 데이터니까 이제 맛집 가게 이름을 입력하면 코사인 심 이거는 메뉴를 학습시킨 모델이에요. 코사인 유사도 함수라고 해야 될까요? 파일이라 해야 될까요? 파일이에요. 이제 코사인 유사도와 비슷한 가게를 찾아서 출력해줘 라는 항목입니다. 국제밀면 본점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걸 확인했고 실행시켜보면 그 레코멘데이션즈에 삶의 제철국집을 넣어보면 이렇게 비슷한 제철국집들을 추천해줍니다. 아마 메뉴가 비슷한 애들을 억지로 쥐어짜는 거겠죠. 강원도 족발을 해보면 족발집이 더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게 첫 번째가 부산 족발이 나온 거 보면 어느 정도 유사도를 골라낼 수는 있는데 영어 기반이기 때문에 모델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부분에서 다양한 요소 기반으로 이제 추천하는 그 순서들을 코드를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그 데이터 프레임을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걸 쓰지 않고 아예 카피를 해서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고요. 영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클린 데이터 이 부분도 할 말이 많긴 한데 그 메뉴 부분을 돌아보다 보면 콤마로 이렇게 이게 하나의 스트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스트링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콤마라든지 이게 빈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수학적인 요소로 계산을 할 거라서 요게 하나의 메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따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콤마라든지 역슬래시 같은 것들이 데이터에서는 좀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처음 한 게 이 스플릿 함수를 통해서 이 스트링을 두 개로 쪼개고요. 이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쪼개고 세 번째 메뉴가 있어도 아마 콤마로 돼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390개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역슬래시 n 같은 경우에도 이게 메뉴에 하등 관련 있는 문자열은 아니니까 역슬래시 n은 빈 문자열을 바꾸도록 그 데이터를 클리닝해서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을 시켜줘서 리스트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리스트 형태로 만든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죠. 만들의 공밥은 두 가지 리스트가 되어 있고 주소는 여기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개를 뽑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60개의 데이터를 뽑아서 데이터를 다 합쳐가지고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앞에 있는 식당 메뉴랑 식당 가게 이름이랑 메뉴랑 여기 주소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런 형태의 데이터 스트링으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요소가 돼서 이거랑 비슷한 애들을 이제 찾겠죠. 문제가 되는 게 이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넘값이 있는, 그러니까 메뉴가 없는 가게가 있어요. 가게인데 왜 메뉴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황당했거든요. 삼진어묵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정말 삼진어묵 좋아하거든요. 삼진어묵에 있는 어묵을 먹어보고 저의 어묵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 깨져버렸습니다. 저 고추튀김 어묵 정말 좋아하거든요. 거기다 그것도 있어요. 어묵 코로케 먹고 저는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았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생각해보면 삼진어묵은 고정된 메뉴를 물론 단품 메뉴를 팔긴 합니다만 이렇게 조리된 형태로 판매되는 게 아니라 어묵을 이렇게 판매하는 데라서 메뉴를 입력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뭐 여러 가지 다른 단품들을 판매하겠지만 거의 공장 같은 데거든요. 가보면 엄청 가게가 크긴 합니다. 옆에 체험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넌이 들어가 있는데 넌이 들어가면 또 언제나 우리 저희 코더들은 프로그래머들은 넌 값 들어가면 정말 멘탈 털릴 때 많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에러가 나가지고 이것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람다식으로 넌 값이 들어올 경우에는 빈 그 리스트를 반환하도록 적용을 다 시켰고요. 아마 중간에 제가 390개 다 체크는 안 했는데 중간에 분명히 또 넌 값이 있는 가격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이렇게 보완을 했고 보완해서 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구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한국어 형태소를 넣은 건데요. 이거를 보시면 이거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CoNLPy라고 해서 한국어를 분석하기 위한 분사 태깅이거든요. 영어를 기반으로 대부분 모델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아까처럼 족발 가게 했는데 밀면 가게가 추천된다든지 조금 뜬금없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우리 훌륭한 개발자분들께서 한국어 형태소를 분석하는 파이썬 패키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요걸 활용해서 이게 토크나이저에다가 코모란 노운식의 명사들만 형태소 분석을 코사인 유사도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 만들어 줍니다. 그 만든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코사인 유사도 계산을 카운터 매트리스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인디시는 위에 설명해 드린 거고, 그 가계별로 인덱스를 매긴 거고, 이제 코사인 두 번째 유사도를 해서 제가 추천 함수는 위에 거 그대로 쓴 거거든요. 해보면 밀면 위주를 추천해 줍니다. 상당히 정확해요, 생각보다. 이 데이터를 피크를 통해서 시리얼라이즈해서 출력해 놨고요.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해서 만든 웹 앱이 요겁니다. 스트림릿으로 만들었고, 코드는 GitHub에 또 공개를 해놨거든요. 거의 나도 코딩님 페이지에 있는 걸 거의 그대로 갖다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갖다 갔어요. 그럼 가게 식당들 390개 식당들이 여기 리스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식당과 비슷한 식당들 추천해주는 앱이거든요. 얘를 커맨드를 눌러보면 이렇게 비슷한 메뉴들을 가지거나 비슷한 위치에 있거나 한 가게들을 추천해줍니다. 다른 건 그냥 만두집인데 해보면 이렇게 만두 이미지 많이 보이시죠? 평양집, 와 진짜 제가 못 가본데 엄청 저 만두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데가 부산의 맛집들이다 라고 이렇게 추천드리거든요. 이 부분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캔바 들어가지고 이미지를 만든 건데 이미지가 없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다 골라내야 돼서 60년 정도 할매국밥이죠. 이제 국밥집 위주로 국밥집이나 혹시나 오기면 또 근처에 있는 이런 식당들을 추천하도록 만들었고, 국밥집에 이미지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노 이미지가 뜨도록 코드를 수정을 했습니다. 한정식집도 비슷한 데를 지금 저녁 몇 시지? 11시인데 먹는 사진 보니까 또 배가 고프네요. 여기까지 한 게 지난주 금요일에서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2월 17일 월요일인데 월요일까지 제가 작업한 내용들이고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었다라는 게 저한테는 큰 소득이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아이디어를 보태가지고 예를 들면 뭐 날씨 위주로 하든지 아니면 지역 기반으로 해서 이상한 기능이 있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OBS에 있는 기능인지 아이폰에 있는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썸네일 막 폭죽이 타지고 그러네요. 좀 더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더 멋진 앱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넘어서 더 큰 프로젝트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더 재밌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 지금은 거의 나도 코딩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답습하는 형태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의 창의적인 뭐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데이터만 IMDb 데이터에 맛집 데이터로 바꾼 거니까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시간이 나면 요거를 조금 더 디벨롭을 해서 더 재밌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우여곡절 끝에 추천 알고리즘을 완성을 했다. 거기에 대한 만족감도 있지만 부족한 마음도 함께 느끼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영상 항상 챙겨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